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14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해버렸죠. 다우가 무려 마이너스 3.94%, 나스닥이 마이너스 5.16%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 또 미국 시장 한 4거래일 동안 강하게 반등을 해줬던 상승분을 갖다가 하루 만에 정말 다 훼손을 시켜버리는 그런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아랫꼬리가 거의 없이 좀 마감이 돼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훨씬 더 좀 하락한 수치를 원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부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좀 시장을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당연하다라는 인식과 더불어 1%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뭐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부합을 못하다 보니까 정말 급락을 해버린 그런 시장 모습으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뭐 영향을 당연히 안 받을 수 없었고요. 오늘 마이너스 2%가 넘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장은 좀 하락치를 만회를 하면서 양봉 캔들로 다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조금은 충격이 그래도 좀 덜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어제 강하게 반등했던 부분을 뭐 하루 만에 다시 다 훼손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데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우크라 재건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오늘 또다시 강하게 이제 슈팅이 좀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장 초반에는 슈팅을 좀 못해주고 흔드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제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었어요.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는데 흔드는 구간에서 빠르게 상승을 못해서 좀 수익권에서 빠르게 좀 정리하고 매도를 하고 일단은 지켜봤고요. 자, 그랬더니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뭐 시가와 이제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좀 홀딩을 했다라면 좀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 보고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 자, 이렇게 이제 반등 구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더 슈팅이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빠져서 이 저점 이탈을 할 때 좀 여기서는 짧게 좀 손절로 잘라냈습니다. 수익권이 발생을 좀 했는데도 조금 더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수익 낸 거, 여기서 좀 손실을 봤지만 뭐 수익으로는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쭉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죠. 여기는 뭐 오후장이라 대응을 하진 않았고요. 이 슈팅 구간이 사실은 뭐 여기서 좀 나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좀 흔들다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이런 그림이 좀 좋았는데 오히려 뭐 장중에 흔들고 오후장에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수익을 못 챙겼죠. 어쨌든 뭐 여기서 수익 챙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데모는 이렇게 좀 매매 맞췄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고 좀 진폭을 가져갔는데 빠르게 상승이 안 나와서 저는 여기서 이제 수익 챙겼더니 여기서도 이제 슈팅 구간이 나와서 좀 아쉬웠고요. 자, 여기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돌파 이후에 살짝 눌러줄 때 매수를 해서 여기 또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에 이제 저점 이탈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일단 짧게 좀 끊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모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도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죠.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였고 거래 대금이 좀 약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갭을 띄우고 바로 이제 위쪽으로 얘는 슈팅을 줬다가 아래쪽으로 바로 투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초가 부근 근처에서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투매 떨어질 때. 근데 아래쪽으로 좀 더 깊게 빠졌죠. 그리고 빠르게 반등을 하지 못해서 여기 이제 반등 살짝 나올 때 저는 약손실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게 또 슈팅이 잘 나와버렸죠. 자, 오늘 뭐 데모도 그렇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조금 매수 이후에 지그시 좀 홀딩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짧게 좀 약손실로 이 종목도 좀 끊어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투매 떨어질 때 매수를 했죠. 근데 아래쪽으로 빠지고 좀 빠르게 반등을 못 해줘서 일부는 아래쪽에다 매도하고 반등 살짝 줄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서 손실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나노엔텍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나노엔텍은 이렇게 강하게 좀 한 차례 슈팅을 줬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파된 전고점 자리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음봉을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좀 지지력이 있어 보여서 오늘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했죠.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봤어요. 시초가 매수 이후에.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뭐 빠르게 반등은 못 해줬지만 장 막판까지 이렇게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해서 저는 이제 종가에다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반등 줘서 종가에다가 매도를 했죠. 계속 좀 홀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진 않아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직 뭐 거래가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아래쪽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3%좀 넘는 권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좀 대응하고 오늘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산업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거래대금이 1200억 조금 안 되게 터졌죠. 이게 일봉상의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파 못하고 저항받던 고점 자리를 오늘 깔끔하게 상한가로 좀 돌파를 했죠. 이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간 동안에 거래대금 돌파도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캔들도 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종가 베팅 이후에 홀딩을 했다면 오늘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루 쉬고 이제 상승이 나온 케이스죠. 근데 뭐 저는 뭐 종가 베팅을 하진 않았고요. 자,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배터리 니켈 도금 생산 세계 5개사에 불과한데 이제 재평가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이슈죠. 자, 근데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꽤 많은데 이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좀 잡주스러운 종목들도 있는 거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시장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그냥 개별 이슈만 달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시총이 거의 뭐 천억 안팎 정도로 낮은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의 좀 장세인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정말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좀 살짝 반짝했다가 오늘도 또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개별 재료를 달고 시총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국산업은 뭐 괜찮은 이슈로 거래대금도 괜찮고 또 일봉상의 모양도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세원 ENC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근데 단기 전고점은 돌파를 했는데 요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죠. 이제 앞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1,400억 정도가 터졌고 네, 일봉상의 위치가 조금 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 세계 최초 신체 부착형 OLED 광치료 패치 FDA 승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동전주였다가 이제 1,000원대로 진입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호가가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갭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라테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테크도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이제 단기 요런 전고점은 뚫고 가는 자리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봉상의 매물대가 강하게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내일 움직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거래대금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한 500억 정도 터졌고요.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GV60 세계 최초 무선 충전 탑재 이슈가 좀 있으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분봉상 움직임이 좀 급했죠. 이런 자리에서 좀 급하게 움직였다. 여기서 상한가 찍고 빠졌다가 이제 다시 상한가 들어가고 또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라 강한 상한가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시총도 너무나 가벼운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제 시총이 4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가도 굉장히 얇고, 유통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갖다가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데 100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움직이는 매수 주체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움직임 살펴보되 좀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도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이 첨단 투자지구 지정 수혜주로 부과하게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마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비슷하죠.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고 거래대금 이 종목도 1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굉장히 이제 가벼운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바닥권에서 첫 번째 나온 상한가고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여성 성병 HPV 검사 키트 출시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뭐 그렇게 강력한 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분봉상 움직임도 비슷하죠.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 나왔다가 좀 급락을 시키고 횡보하다가 또 횡보하다가 돌파 나오고 상한가 들어가는데 상한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총이 불과 10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개별 재료를 달고 정말 시총이 가벼운 종목 위주로 그냥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런 시장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강하고 좋은 당일 시장 주도주급, 대장주급들의 움직임은 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좀 발생을 하고 묵직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고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정말 분위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다가 미국 시장이 너무나 급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준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일선을 다시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2.4%까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줬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5일선을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저점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뽑아주면서 5일선을 회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770포인트 역시나 아랫골이 달면서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단기 요런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중요하게 지켜줬던 이런 저점 자리 있죠. 이제 코스닥 시장은 꼬리 저점 기준으로 따지면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765포인트 정도 하락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 이제 이런 횡보하는 박스 구간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 이탈을 한다면 750포인트 또는 그 아래까지도 또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탈을 하는지 정말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시장도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있죠. 대략 뭐 한 2300, 한 70에서 뭐 저점까지 따지면 2360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2350에서 60포인트 정도 자리, 여기 이제 쌍바닥 만들고 고점 만들었던 자리 있죠. 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안 시키고서 지켜주고 횡보하는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2300포인트 또다시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를 지켜주고 잘 위쪽 구간에서 박스를 만드는지 횡보 구간을 만드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됐던 외국인이 오늘 또다시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도세로 전환이 됐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개파락을 시켰는데 그래도 다행히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양시장 모두 양봉 캔들로 만들어진 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환율이 또다시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 최고가를 또 뚫어버렸죠. 고가상으로 1395.5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1400원 바로 코앞에까지 상승을 했죠. 4.5원 차이로 1400원을 못 찍었지만 단기 고점을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연고점 또 신고가입니다. 진짜 이게 환율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니까 이게 그나마 환율 상승 대비 어떻게 보면 시장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이 환율이면 사실 2300포인트 어떻게 보면 이탈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때 외국인이 환율과 반대로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시장 아마 이거 모습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환율이 저렇게 신고가를 계속 뚫고 올라간다면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저렇게 환율이 또 신고가를 뚫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 캔들로 5일선을 회복을 해줬다라는 건 정말 다행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장은 CPI 결과 발표도 마무리가 됐고요. 시장에 좀 굵직한 이벤트 하나를 마무리를 했고, 또 이번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오늘 CPI 결과 발표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강한 하락으로 인한 선반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든 아니면 1% 금리 인상을 하던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면 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자이언트 스텝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FOMC의 결과가 나온다면 또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강한 고점 돌파를 한다거나 양봉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추세 우상향되는 시장은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9월 중순 지나고 말이 지나면서부터 10월 달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가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돌입이 되기 때문에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